근데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 예. 이렇게 또 시장이 안 좋아지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양은 생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뭐 이게 살아난 거야 말란 거야. 네,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시디즈는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왼쪽이 2019년 자료, 이제 오른쪽이 2020년 자료입니다. 이게 최근 자료인데요. 보시면 점유율이 62.9%에서 65.3%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듀오백이 상당히 치고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파트라와 베스툴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먹은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사실 시디즈 시장 점유율은 듀오백이 전혀 뺏어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시디즈가 독점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요. 네, 거의 뭐 독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 기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특성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거는 시장이 증가를 하면서 독점이어야 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 홈 퍼니싱 시장 규모인데요. 이거는 2016년에 발표한 자료라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23년까지 계속해서 시장 규모가 증가한다는 그런 자료를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통계청 자료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거래액이 사실상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실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래액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시디즈도 분명 이런 거래액 성장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꺾일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CDG는 이런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이미 투자도 거의 완료를 했는데요. 보시면 투자발동 현금 흐름이 이제 파란색이 되면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이미 2020년부터 굉장히 유형자산 투자를 적절하게 이행하면서 부채 비율이 조금 증가를 했지만 최근에 영업이익 흑자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죠. 네, 사실상 시디즈는 이 시장 성장을 다 받아먹을 채비를 끝낸 상태고 이 채비를 위한 부채 증가를 모두 상환을 한 상황이죠.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디즈가 이 유형자산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시면 당분기라 되어 있는 게 2021년 3쿼터까지고 전분기라 되어 있는 게 2020년 3쿼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3쿼터의 기말을 보시면 약 240억 원 가량의 유형자산이 있죠. 그리고 2020년 3쿼터의 기초를 보시면 이제 2019년 말에 유형자산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때는 이제 170억 원 정도의 유형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토지는 새로 샀지 않죠. 그러니까 있는 토지에다가 그냥 공장을 더 지어서 여기 기계장치를 더 넣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토지 같은 거 말고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 기계장치 장부가액을 확인을 해봤는데 2019년 초에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이제 10억 원이 안 되고, 네, 최근의 장부가액은 네, 38억 원 정도의 장부가액을 기재를 하고 있죠. 보시면은 거의 4배 정도가 증가했고, 그리고 지금도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생산 실적을 보시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만 확인을 해보시면 거의 뭐 캐파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 독점 기업이고 시장도 성장하고 채비도 다 맞췄고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야. 하여튼 굉장히 괜찮은 기업인데 결국에는 근데 중요한 건 투자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리즈가 싸냐? 이제 칩 오월 아시죠? 결국에는 이 시리즈가 싼지 아닌지를 알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생각은 라떼 칩입니다. 그렇게 싼 건 아니다. 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애널리스트와는 다르게 이 기업을 싸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업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렇게 싸지 않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저희 채널만의 장점이죠. 아무튼 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2020년도에 발생한 그런 매출 증가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무가구 이용자가 생각하는 적정 교체 주기에 의자 교체 주기를 확인을 하시면은 약 5년 정도가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발생한 매출이 다시 2025년에 발생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모든 사람들이 CDG를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시장 점유율 오르는 거 보면 또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일론 가격이 증가를 하면서 또 원재료비의 압박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근데 사실 크리티컬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2020년에 하도 많이 터지다 보니까 2022년이랑 2023년에 매출액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심리가 너무 팽배한 상황이라서 주가가 지금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심리에 한해서는요, 이 영업이익 하락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요. 근데 매출액이 떨어지면은 아예 그냥 시장 자체가 줄어버린다고 이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심리에 더욱더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딱 지금 시디즈가 그런 상황이죠. 네, 쉽게 말해서 이 심리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뭐 피카츄로 바위치기인데 변수가 잘 없어 보여요, 사실. 네, 심리를 바꿔버릴 변수가 잘 안 보인다는 게 사실 CDG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예 소외된 기업이면 실적 잘 나온다로 투자 포인트 가져가도 괜찮아요. 근데 CDG는 사실상 굉장히 알려진 기업이고, 근데 매출은 줄 것 같고, 이러면 사실상 돌파구를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서흥과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 서흥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워낙 빠르게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 주력 상품인 하드캡슐의 영업이익이 감소를 해도 이 건강기능식품이 어느 정도 커버를 쳐주면서 이 주가가 그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서흥의 경우에는. 내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흥이 좀 더 나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BR을 확인을 해보시면 1.7배, 서흥은 뭐 한 1.3배 정도 되죠. 네. 장부가치 대비 시총을 봤을 때 서흥이 좀 더 매력적인 기업이란 게 그게 문제죠. 심리는 분명 시디즈가 더 안 좋은데 서흥의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매력적인 상황. 그래서 시디즈가 그렇게 저는 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디즈 시총이 더 낮은 점도 유의를 해주세요. 보통 소형주일수록 PBR이 더 낮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터지는 시기가 조만간 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보시면 투자가 다 끝났고 이제 부채 비율도 굉장히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뭘 할 수 있죠? 이 법인이 들고 있는 잠자고 있는 돈을 주주들에게 뿌릴 수 있죠. 그러니까 배당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계 선두이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한샘의 경우에는 주당 배당금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도 이번에 배당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시리즈는 뭐 그렇진 않은데 사실상 시리즈도 배당을 늘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시리즈 입장에서는 이제 1분기가 다가온다는 점, 그 다음에 배당 증액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들고 갈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나 싸진 않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정보를 토대로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 이런 좋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거의 매우 높은 확률로 돈을 벌기 때문에 시리즈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싸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드디어 이제 경기방어주 시리즈 마지막 기업인데요. 이 한솔테크닉스라는 기업은 이제 LCD TV의 핵심 부품인 뭐 파워 모듈, BLU 그리고 LED 칩을 제조하기 위한 LED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커버를 하고 이 경기방어주 시리즈를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토요일에 한 주 이슈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